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실전 투자 대회 매운맛 토크. 네, 실전 투자 대회 끝났다고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수상자분들과 함께 솔직 후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허심탄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수상자분들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이제 근무한 지 4년 차인데요. 이렇게 저희 투자자분들을 실제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뵙는 것도 처음이고요. 수상자분들도 아마 실제로 투자자분들 직접 보시는 거는 처음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요. OX 퀴즈로 한번 아이스 브레이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나는 전업 투자자이다. OX 들어주시죠. 오, 다 이제 X를 들어주셨는데요. 혹시 어떤 직업들을 가지고 있으신지 신당당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는 회계 업무 하고 있고요. 그냥 일반 기업에서 회계 업무 하고 있습니다. 네, 회계 업무 담당해 주시고요. 네. 그렇다면 그 드림방님은 어떤? 예, 저는 보험회사 영업 조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체리님은 혹시 어떤? 저는 통신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고수님들이 이제 다양한 이제 직업군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전업 투자자분들도 계실 줄 알았는데 되게 신기합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해외 선물 대학생부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오, 다 X 들어주셨는데 혹시 언제 시작하셨을까요? 저는 2018년도 대학생 때부터 했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 선물도 알게 돼서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럼 드림방님 혹시 언제 시작하셨을까요? 21년도? 예, 한지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정도인데 이렇게 수익을 내셨다는 게 너무 대단하신데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십니까? 네. 혹시 계기는 혹시 어떻게? 원래 이제 주식을 19년도부터 이제 투자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가 21년도에 선물은 떨어져도 수익이 생긴다. 이 말에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선물은 이제 매도로도 진입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이제 가격이 좀 떨어져도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고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체리님 혹시 언제 시작하셨을까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어서 국내 선물 옵션부터 시작을 해서 FX 마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해외 선물까지 하게 됐어요. 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 사실 이거는 왠지 다 X 드실 것 같은데 나는 포지션을 하루 종일 본다. 하나, 둘, 셋. 네, 다 X 들어주셨어요. 사실 전업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분이시라 아마 이거를 하루 종일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 이거는 이번에도 왠지 다 X 들어주실 것 같은데요. 가진 예산을 모두 몰빵한다.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솔직히 몰빵하면 안 되죠. 고수님 분들이고 사실 투자의 원칙은 이게 선물이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보니까 다 몰빵하면 정말 몰빵하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그 자산 예산의 이제 몇 % 정도 이제 10%? 10% 네. 몇 퍼센트 투자하시나요? 70%. 70%? 오, 혹시 몇 프로? 그때 다른 것 같아서 예,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네. 예. 한 5%에서 한 10%? 5%에서 10%? 와, 드림방님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투자하고 계세요. 전체가 적으니까. 그래도 예, 상당히 좀 많은 거를 이제 투자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네, 해외 선물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를 안다. 하나, 둘, 셋. 가운데로 들어주셨다는 거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다. 그렇다면 해외 선물 투자하신다고 하시면 다들 주변 반응들이 어떠신 건가요? 네, 그냥 선물 간다고 하면 잘 모르셔가지고 미국 관련된 거에 투자한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 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 모르겠고 와이프가 조심해라. 가장 강력한 얘기네요. 혹시 그럼 다른 분들 혹시 투자하시는 거 안다고 하시면 뭐라고 하세요? 몇 번 얘기를 해보면 좀 뭔가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더 이상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좀 떠벌리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이제 매매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매매 스타일은 어떠신가요? 이게 매매 스타일이 좀 정의하기 어렵기는 한데, 단타를 한다, 장차를 한다, 어떤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나요? 예, 주로 단기 투자하고 있고요. 네, 장기 투자는 가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걸 하루 안에 다 터우신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실까요? 저도 좀 단타 개념인데 저는 뭐 일일 정리라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포지션이 됐을 때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본의 아니게 장타가 갈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매매 타이밍이 혹시 어떻게 잡으세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차트나 이런 걸 보고 나름의 이제 그 최고 최저가 기준을 정해놓고 네.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장타 위주로 하고 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 밤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큰 방향을 보고 한번 들어가서 이제 며칠 동안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항상 들어갈 때는 이제 손절 그 스탑 주문을 항상 걸어놓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혹시 처음부터 이제 매매를 하실 때 그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이벤트로 시작을 하셨을까요? 이제 뭐 저는 차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 보조 지표는 안 보고요. 네. 그냥 캔들이랑 이평선만 보고 매매합니다. 저는 기본적인 차트 보고 보조지표 이제 볼린저 밴드랑 스토캐스틱 그다음에 이제 파라볼릭 매수 매도 신호, 이 변동성 신호의 책을 보고요. 정기적으로 뭐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들이 좀 변동성이 심하더라고요. FOMC 회의 발표라든지 그런 날들은 좀 더 관심 있게. 네, 그렇다면 체리님은 경제 뉴스를 최대한 많이 이제 보려고 하는 편이고요. 여러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나만의 관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상방이다, 이번 주는 하방이다, 뭐 이런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제 진입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좀 예의주시를 하면서 그 이벤트를 관심 있게 보고요. 그 이벤트로 인해서 어떤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변곡점이 생길지는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때를 좀 예의주시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다면 사실 처음에 이제 해외 선물 시작하시는 분들이 경제 뉴스를 어디서 얻느냐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어디서 주로 소스를 얻으시나요? 국내 한국 그 경제신문을 보면은 대부분 늦는 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국내 뉴스 같은 경우는 삼성선물에서 아침에 보내주는 시황 정보라든지 네. 카톡 정보, 카톡으로 이제 네. 시황 안내 보내주시잖아요. 네, 그런 걸 참고를 하고 야간에는 invests.com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런 거 봅니다. 궁금한데요? 보통 사실 저희가 모셔본 이유가 이제 세 분 다 각각 그 주로 거래하시는 품목들이 다릅니다. 혹시 주로 어떤 품목들 이제 거래하시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저는 오일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간간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주 달러 선물만 거래하고 있습니다. 호주 달러 선물만 거래하죠. 사실 호주 달러가 저희 효자 상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따가 매매 전략도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체리님 혹시 어떤? 저는 안 가리고 다 하는 편인데요. 뭐 나스닥, 다우, 뭐 크루드 오일, 천연가스. 최근에는 농산물을 좀 해보고 있는데 농산물은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상품들을 거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투자 원칙을 되게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투자 원칙이 있으실까요? 저는 따로 원칙은 세우지 않고요. 추세가 바뀌면 이제 그때 손절하는 그런 타입. 이게 사실 차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캔들을 보고 이제 전저점을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평선을 보고 추세를 파악을 합니다. 그렇다면 드림방님은 혹시 투자 원칙이 있나요? 네, 우리 뭐 신나나님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추세를 보고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차트를 좀 많이 믿습니다. 1일 추세 30분 분봉까지 보는데 추세 보고 매도 매수 타이밍 결정을 합니다. 변화된 타이밍을 알아챈 순간 바로 다 이제 손절을 하시나요? 이제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예. 저는 손절을 바로는 못 합니다. 약간 좀 안고 가고 있다가 떨어질 때까지 반대 방향으로 갖고 가다가 네. 어느 정도 저점에 흔히 물타기라 그러죠. 다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때 이제 손절, 저도 모르는 손절이 되겠죠. 입결이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리님은 혹시 투자 원칙이 어떤? 원칙이라기보다 약간 좌우명? 좌우명? 그러니까 그런 건데 제일 중요한 일단 욕심 부리지 말자. 과유불급이라고 음. 하잖아요. 예로 들면 뭐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익절 청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에도 상방으로 계속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더 수익 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때 추가 매수를 하게 되는 순간 네. 손실 볼 확률이 한 7~80%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아 이럴 때 그냥 적정한 수익에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욕심을 부리니까 항상 좀 잘못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좀 마음을 다스리면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시면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됐을 경우 이제 어떻게 처리하실지가 궁금한데요. 반은 인출하고 반은 투자에 보태고 있어요. 이게 수익 난 부분을 출금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투자금의 일정 부분에 수익이 생겼으면 다시 이제 그 금액을 목돈 다시 투자를 들어가서 전략을 새로 세워서 투자를 들어가는 편입니다. 저는 뭐 목돈이 필요할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굳이 출금은 안 하는 것 같고요. 사이버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일단 맞아요. 벌었다고 그 돈을 이제 쓰고 이러면은 이제 좀 멘탈이 좀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나중에 좀 손실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수익을 발생했을 때의 경우를 봤는데 사실 손실 났을 때의 경우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한 2~3일 정도 매매를 쉬고요. 잠을 잡니다. 드림방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 손실이 나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표한 시점까지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또 특히 이제 호주 달러 선물 같은 경우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저점이 될 것이다 확인되면 그때 이제 다시 거래를 시작하는 편입니다. 체리님은 혹시? 죄송한데 질문이 뭐였죠? 아, 손실 처리요? 하려고 하다 까먹었어요. 맞아요. 이게 텀이 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멘탈을 잡기 위해서 거래를 안 하고 좀 활동적인 일을 좀 하는 편이에요. 뭐 운동을 한다든지 테니스를 친다든지 이러면서 좀 멘탈을 잡으면서 좀 오랫동안 좀 쉬는 타입입니다. 예. 투자는 이제 어떻게 언제쯤 주로 많이 하시나요? 밤 9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그때 이제 그 편안한 시간에 합니다. 네. 저는 뭐 MTS가 있으니까 네. 약간은 좀 제가 조금 이렇게 자유로우니까 아, 이슈 있을 만한 시간대 주로 저 같은 경우는 뭐 10시 전후, 오후 3시에서 4시 전후 한 번 정도 이렇게 체크하고 네. 주 거래는 저녁 9시 반부터 한 12시 정도까지 저는 장타 위주의 거래라서 그렇게 자주를 하진 않는데 그래도 단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뭐 한 밤 10시부터 늦으면 새벽 1시 정도까지만 그렇게 거래를 하고요. 만약에 그 다음날 출근을 안 한다거나 좀 여유가 있을 네. 경우에는 좀 늦게까지 하는 편입니다.